평면에서 일정 속력 V0로 운동하는 물체인데 빗면의 경사가 세타인 경사면으로 올라간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세타인 경사면에서 모든 물체는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로 빗면 내려가는 방향이다 그치? 자, 그러면 이 수레는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느려질 거야. 자, 각각의 구간은 t초 간격으로 총 3t초, 그러면 t초 간격의 세 개의 구간이다 맞지? 이렇게 되면 이제 각 구간의 길이가 점점 일정하게 감소하는 등차 수열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자, 1번 보면 빗면을 따라 올라간 최고 높이는, 자, 최고 높이라 했으니까 결국은 어떤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V0로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이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올라갈 건데, 그 정지할 때까지 시간이,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니까 g 사인 세타로 얼마가 변할 때까지, V0가 0이 돼야 되니까 V0 변할 때까지 올라갈 거다. 요게 총 시간이겠네요. 그러면 이 총 시간 동안 V0에서 정지하면서 등가속도로 운동으로 올라가니까 평균 속도는 2분의 V다. V0다 이거지. 그러면 2분의 V0로 G 사인 세타분의 V0 제곱, V0 올라갈 거니까 얘는 2G 사인 세타분의 V0 제곱이다 이거죠. 오케이. 자, 다른 조건 말고 세타만 작게 해서, 세타를 작게 하면 가속도가 줄어들겠네. 그러면 가속도를 줄이면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S1. 자, S1은 첫 번째 T초 구간입니다. 자, 첫 번째 T초 동안 얘가 얼마나 가니 묻는 거니까 뭐 정석대로 하면 V0가 초기 속도고 t초 동안 가고 마이너스 2분의 1 g 사인 세타 t 제곱이다 이거지. 자, 요게 첫 번째 S1인데, 자, 이 사인 세타를 줄인다 했으니까 가속도가 줄이면 2분의 1 AT 제곱인 요 마이너스 항이 줄어든다 맞지? 그러면 S1은 증가할 거다. 자, 그리고 가속도가 줄어들면 당연히 t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세타가 0이다 보면, 세타가 0일 때는 속도가 안 줄어든다 맞지? 그러면 최고로 많이 이동하는 V0t가 되고,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런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항이 붙는데, 요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증가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S1과 S2의 차이. 자, S1과 S2의 차이는 요 t초 동안 이동하는 두 구간의 차이니까 사실 평균 속도로 보는 게 편하겠다 맞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가 있을 건데,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의 차이도 t초 구간의 차이다 이거지. 그러면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니까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가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보다 g 사인 세타 t만큼 더 클 거다 이거죠. 그러면 요 차이 때문에 구간의 길이 차이도 생긴다 이거지. 그러면 S1과 S2의 차이는 g 사인 세타 t의 차이로 t초 동안 가서 구간의 차이가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 g 사인 세타 t 제곱인데 사인 세타가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구간의 차이도 감소하겠네요. 그럼 얘는 감소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S1 마이너스 S2와 S2 마이너스 S3의 비를 묻네요. 자, 그러면 인접한 두 시간이 같은 구간의 길이의 차이 비다 맞지?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S1 마이너스 S2는 이렇게 구했다 맞지? 그러면 S2 마이너스 S3는 보면 세 번째 구간에서 평균 속도도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와 그 시간의 차이가 여전히 t초기 때문에 두 번째 구간과 세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의 차이도 g 사인 세타 t다 이거지. 요걸로 t초 동안 이동한 게 두 구간의 그 길이 차이기 때문에 이 S2-S3도 여전히 g 사인 세타 t 제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접한 요 시간의 간격을 동일하게 잘랐을 때 인접한 두 구간의 그 길이의 차이는 계속해서 일정하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일정하니까 분의 1이니까 얘는 1로 계속 일정하네. 그래서 일정하다 돼야죠. 오케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V0 속력으로 올라가는 물체가 출발점에서 도착점, 정지할 때까지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에서 B까지 또는 B에서 C까지 이동하는 동안 각각의 평균 속력은 12m/s와 6m/s다 했어요. 자, 시간이 다른 두 구간이긴 한데 우리가 푸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 했어.
자, AB 구간은 24m짜리 구간인데 평균 속력이 12m/s라 했으니까 A에서 B까지 가는데 2초 걸릴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가는데 똑같이 24m인데 평균 속력이 6이니까 4초 걸릴 거다. 알겠죠? 자, 구간은 이렇게 됐고,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도중에 평균 속도를 찍는다, 맞지? 자, 그러면 평균 속도를 찍을 건데 이 평균 속도가 12m/s라고 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시간의 정중앙, 즉 A에서 1초 지났을 때 평균 속도 찍고 다시 1초 지나면 B점을 지나게 될 거다. 이거죠. 자, 두 번째 구간도 BC 구간도 총 4초니까 평균 속도를 찍기까지 시간의 중앙 2초. 그 다음에 2초가 더 지나면 C점까지 가겠네요. 그러면 이 시간의 중앙일 때 찍는 평균 속도가 이 구간에서는 6m/s라 했어요. 자, 그러면 각 구간에서 평균 속도의 시간의 차이는 첫 번째 구간의 절반인 1초와 두 번째 구간의 절반인 2초. 그래서 총 3초. 3초 만에 속도가 이렇게 변했다 이거죠. 그래서 12에서 6 찍었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6. 3초 만에 그렇게 됐으니까 요 빗면은 가속도가 마이너스 2m/s 제곱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기니디 보면 기억 맞고, 그래서 니어는 20m/s 초기 속도다. 자, 전체가 100m라 했어. 그러면 가속도 마이너스 2로 100m만큼 가속되었을 때 속도 제곱의 변화량은 V0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V0에서 0이 되는 운동이니까 속도 제곱의 변화량은 총 V0 제곱 감소했다. 요게 EAS. A를 플러스 넣은 이유는 요게 이제 속도 제곱 차이를 그냥 양수로 잡았다, 맞지? 그래서 A도 플러스로 넣었어요. 그래서 400이니까 V0가 20m/s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C점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 X는 얼마인가? 그러면 C점에서 속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C점에서의 속도는 기준을 가장 가까운 그래도 BC 구간의 평균 속도 기준 잡아볼게. BC 구간의 평균 속도가 크기가 6m/s인데 여기서 2초 더 가속돼서 지나간 게 C점이다, 맞지? 그러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2라 했으니까 2초 뒤에 C점을 지나갈 때는 속도가 2m/s가 되겠네. 그러면 2m/s에서 정지하면서 여기서 걸린 시간도 가속도가 마이너스 2니까 1초 걸리겠네요. 그러면 평균 속도 1m/s로 1초 이동하는 구간이니까 x는 1m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표에서 보니까 각각의 자동차 A, B의 시각에 따른 위치를 나타냈네요. 자, A는 0초일 때 0이라는 위치에 있었고, 자, 1초, 2초, 3초, 1초 지남에 따라서 A의 위치는 3m씩 오른쪽으로 변하고 있네요. 그러면 A는 등속도 운동이다. 그렇죠? 그리고 A의 속도는 플러스 3m/s로 등속도 운동한다 이거죠. 자, B의 모습을 보니까 B의 초기 위치가 12m예요.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 위치가 4m고, 그 다음 2초일 때 위치가 0m예요. 자, 그러면 이 2초 간격으로 B 자동차가 얼마만큼 왼쪽으로 오고 있냐? 얘는 8m, 그 다음에 4m. 자, 같은 2초인데 오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B는 느려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 B가 왼쪽으로 온다 했으니까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요 구간 지금은 X1, X2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 제외하고 지금 잘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하면 0에서 2초까지 2에서 4초까지 두 구간으로 보면 되겠다 이거지. 자, B는 0에서 2초까지 8m를 이동했네. 그러면 2초 동안 8m 이동했으니까 평균 속도가 4m/s인 크기가 평균 속도의 크기가 4m/s인 구간이다 이거지. 자, 근데 평균 속도라는 속도는 시간의 정중앙일 때 찍는 속도니까 0초와 2초의 시간의 정중앙은 1초다 이거죠. 그러면 1초일 때 얘의 속도가 4m/s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구나. 마찬가지로 2초에서 4초까지 구간으로 잡으면 4m 이동하니까 2초 만에 4m 이동하면 평균 속도의 크기는 2m/s. 그래서 x2는 x2란다. 3초일 때 이 물체의 순간 속도는 2m/s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x1 위치와 x2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게 총 2초예요. 자, 지금 위치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선이 여기면 1초일 때 B의 위치는 x1이라는 위치에 있었다면 2초일 때 B의 위치는 x2인 위치까지 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기억에서 보면 x1과 x2의 차이는 뭐냐? 2초일 때, 1초일 때 얘의 위치와 3초일 때 얘의 위치의 차이니까 1초부터 3초까지 얘가 얼마나 왼쪽으로 오고 있냐 나타내는 거네. 그러면 1초일 때 속도가 4m/s, 2초일 때 속도가 2m/s니까 평균 속도인 3m/s는 요 시간의 정중앙인 2초일 때 찍었을 거고, 이 3m/s로 2초 동안 꾸준히 오는 구간이 요 1초에서 3초 구간이다, 맞지? 그러면 총 이동 거리는 6m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0초일 때 B의 속력은 물었어. 그러면 지금 각각의 1초, 2초, 3초일 때 속도를 다 구해놨다, 맞지? 그러면 1초마다 속도가 1씩 감소하는 모습이네. 그러면 0초일 때의 속도는 5m/s, 4초일 때의 속도는 1m/s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0초일 때 B의 속력을 물었으니까 5m/s 맞죠. 그 다음 D는 2초일 때 A와 B의 속력은 같다. A는 3m/s라 했으니까 B도 2초일 때 딱 3m/s 찍네요. 그럼 같다, 맞죠. 답은 기니 D. 다음 빗면에서 수대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결과부터 바로 볼게요. 자, 일단은 모든 구간이 또 시간 간격이 다 t0초인 것 같다, 맞죠? 자, 그러면 t0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은 모양새인데, 자, 각 구간의 길이가 0에서 2L까지니까 2L, 그 다음에 3L, 그 다음에는 5L에서 기역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서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또 써보면, 자, 등가속도 운동이라서 VT 그래프가 언제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쭉 증가하고 있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시간 간격을 동일하게 잘라주는 상황이라면, 이 각각의 구간에서 이 평균 속도가 시간의 정중앙일 때 속도인데, 이 평균 속도가 계속해서 시간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일정하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일정하게. 그것도 이 평균 속도와 평균 속도 사이에 시간 차이가 t초이기 때문에 at만큼 일정하게 증가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각 구간의 평균 속도에 그 구간의 시간인 t초를 곱한 게 구간의 이동 거리인데, 각 구간의 평균 속도가 만약에 첫 구간의 평균 속도가 v라면 두 번째 구간은 at만큼 증가했고 세 번째 구간은 EAT만큼 증가해서 이런 속도로 모든 구간에서 일정하게 간다는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속도의 t초를 곱한 게 각 구간의 길이니까 인접한 두 구간의 길이의 차이도 계속해서 얼마만큼 커진다? AT제곱씩 커진다. 이게 우리가 아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 간격이 동일한 상황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2L 구간 간격이고 3L 구간 간격이고 그 다음에 구간 간격은 4L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5L에서 4L 들어갔으니까 9L이 될 거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 구간의 길이가 L씩 증가하는 거 보니까 구간의 길이가 L씩 증가하면 이 L을 T제곱으로 나눠주면 이게 이 물체의 가속도를 의미한다 이거죠. 오케이, 기억. 그래서 9L인데 8L 했으면 틀렸고, 니은 T는 0초부터 3T0초까지와 T0초부터 2T0초까지가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이야. 시간의 정중앙일 때 속력. 그러면 0초에서 3T0초까지의 평균 속력은 1.5T0일 때의 이 지금 수레의 속력이고, 그 다음에 T0와 2T0의 평균 시간의 중앙도 1.5T0니까 두 구간 모두 시간의 중앙일 때 그 순간이 다 1.5T0인 순간이다, 맞지? 그러면 평균 속력 같죠. 그 다음에 디귿 수레의 속력은 T0일 때와가 2T0일 때의 5분의 3배이다. 자, T0일 때 속력과 2T0일 때 속력 비교하라는데, 자, 우리가 아는 거는 평균 속력을 먼저 알 수 있다, 맞지? 자, 각 구간에서 T0 시간이고 2L간 구간, T0만의 3L간 구간이네. 그 다음에 T0만의 4L간 구간이고, 요런 속도들은 전부 다 평균 속도다, 그지? 자, 그러면 T0초일 때 속도를 물었으니까
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평균 속도들은 0.5T0, 1.5T0, 2.5T0 일대의 속도다 이거지. 그러면 또 여기서 한번 0.5T0 때 속도와 1.5T0 때 속도의 정중앙, 요게 평균 속도가 T0 때 속도겠네. 그러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T0분의 5L, 요게 T0 때 속도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0분의 3L과 T0분의 4L을 더하고 2로 나눠서 2T0분의 7L이 요 2T0 때 속도다 이거지. 그래서 5분의 7배죠. 5분의 3배가 아니라. 그래서 2T0 1대에 B니까 7분의 5배 해야 되네. 7분의 5배. 그래서 틀렸다. 답은 니은 2번. 자, 잔잔한 물에서 4m/s로 나아갈 수 있는 배. 자, 여기서 말하는 4m/s는 강에 대해서 배가 낼 수 있는 속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m/s 속력으로 흐르는 강물. 이거는 강의 유속이다, 맞지? 자, 이런 상황에서 1번 배의 지면에 대한 속도는 얼마인가? 자, 지금 상황이 최단 시간으로 건너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강이 이렇게 있다면 강물의 유속이 오른쪽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요게 3m/s라 했고, 최단 시간은 떠내려가는 거 고려하지 않고 얘가 낼 수 있는 모든 속도 4m/s를 건너가는데 다 쓴다 이거지. 그러면 4m/s로 건너가는데 그 와중에 3m/s로 떠내려갈 거니까 얘가 지면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실제 건너가는 방향이 5m/s로 이런 방향으로 건너가겠다. 그러면 지면에 대한 속도는 얼마인가? 5m/s다. 그렇죠. 자, 2번 강의 폭이 120m일 때 배가 강을 건너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떠내려가는 거 고려해서 어차피 얘가 4m/s로 건너가는 건 매 안 가지니까 4m/s로 120m 건너가려면 30초 걸릴 거다 이거죠. 그다음 3번 배는 강 건너에 닿을 동안 하류 쪽으로 얼마나 떠내려갔냐 묻네요. 그러면 4m/s가 건너가는 속도고 3m/s가 떠내려가는 속도니까 얘가 쭉 떠내려간다면 얘가 떠내려간 거리는 이 강의 폭 120m에 4분의 3만큼 떠내려가겠네. 그러면 90m. 그래서 90m 떠내려간다. 알겠죠? 오케이. 자, 정지된 물 위에서 그러면 물에 대해서 이런 말입니다. 강물에 대해서 배가 낼 수 있는 속도가 0.5m/s. V 강배죠. 자, 그 다음에 이 배로 유속이 0.4m/s, 강의 속력이 0.4m/s이고 강폭이 90m 건너간다. 1번 흐름의 직각으로 그냥 바로 맞은편으로 건너간다 이 소리죠. 건너갈 때 걸리는 시간은, 자, 얘가 낼 수 있는 속도가 0.5m/s인데 강물을 따라 0.4m/s 내려갈 거를 고려해서 얘가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건너가는 직각으로 건너가는 속도는 0.3m/s가 되겠네요. 요 강물의 폭이 90m라 했으니까 90m를 0.3m/s로 건너가려면 얼마나 필요하니 물었어. 그래서 300초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이 배로 건널 수 있는 최단 시간은 얘가 강물에 대해서 낼 수 있는 속도를 모조리 건너가는데 낸다. 그래서 수직급 방향으로 그냥 곧장 건너가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0.5m/s로 90m 건너가려면 180초 걸릴 거다 이거죠. 자, 강물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90m 떨어진 두 점을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 그 강물의 흐름과 같은 방향이라 했으니까 떠내려가는 방향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 90m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었네요. 자, 강물의 흐름이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에 했네. 자, 강물의 흐름을 타고 내려갈 때는 강에 대해서 낼 수 있는 속도 0.5와 0.4의 합으로 내려갈 거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올 때는 0.5와 0.4의 차이인 0.1m/s로 거슬러 올라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각각의 시간을 그냥 더해주면 되겠네. 90m를 0.9m/s로 간다면 얘가 걸리는 시간은 100초. 자, 그 다음에 90m를 0.1m/s로
다시 거슬러 올라온다면 얘가 걸리는 시간은 900초. 그래서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1000초 되겠네요. 오케이. 폭이 L이고 유속이 U인 강이 있고, 자 그림과와 같이 속력이 V인 배로 수직하게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A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속력이 V인 배는 정지를 가정한 강에 대한 속력이다, 맞지? 그래서 V 강배입니다. 자 일단 얘가 수직으로 건너가려면 V를 수직하게 내면 안 돼요. V로 갔는데 유속을 고려해서 얘가 실제로 이렇게 갈 거다, 알겠죠? 그러면 배가 건너가는 수직 방향의 속력은 V제곱과 U제곱의 차이 루트 붙여주면 요게 건너가는 속력이네요. 그래서 갔다가 오는 거, 올 때도 마찬가지야. 올 때도 내려갈 걸 고려해서 상류 쪽으로 비스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U로 내려와서 실제 건너가는 거는 이 속도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루트 V제곱 마이너스 U제곱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 속도로 L을 왕복하면 되니까 루트 V제곱 마이너스 U제곱분의 2L, 요게 지금 요 TA겠네요. 자 그 다음에 TB는, 자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갈 때는 강물의 흐름을 타고 가니까 V 플러스 U, 강물이 유속을 거슬러 올라올 때는 V 마이너스 U로 오겠고, 요 길이가 같은 길이 L만큼 반복 운동한다 했으니까 V 플러스 U분의 L이 한번 갈 때 걸리는 시간이고, V 마이너스 U분의 1이 한번 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이다. 통분해주면 V제곱 마이너스 U제곱분의 2VL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게 TB죠. 그러면 TB를 TA로 나누면 얼마냐 물었으니까 루트 V제곱 마이너스 U제곱분의 2L분의 V제곱 마이너스 U제곱분의 2VL이네. 그래서 정리해주면 날라가고, 넘겨주면 루트 V제곱 마이너스 U제곱분의 V가 되겠다, 알지? 오케이. 자, 태양계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행성의 표면에서 공을 수직으로 쏘아 올렸다. 자 그럼 일단 중력은 그 지구는 아니고 행성에서 또 다른 중력 가속도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YS가 30m다 하는 거는 여기 요 값이 Y축에서 기준이 30m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총 6칸이죠. 그럼 6칸에 30m니까 한 칸이 5m다 보고, 얘는 최고점이 25m네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5초인 거 보니까 최고점은 2.5초에서 찍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물체를 어떤 속도로 던져 올렸더니 얘가 2.5초 뒤에 25m를 올라가고 정지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진다 이 소리. 자 2.5초 만에 25m를 가야 되기 때문에 평균 속도 10m/s로 이동해야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맞으니까 초기속도 정지 더해서 일어나서 10m/s면 초기속도는 20m/s고, 자 이 20m/s가 2.5초 걸려서 정지했으니까 얘는 5분의 2 곱하면 얘는 중력가 속도가 8m/s 제곱인 그런 행성이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1번 자연낙하 가속도, 요게 중력가 속도겠죠. 8m/s 제곱이고 공의 초기 속도는 20m/s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일정한 속력 9.8m/s로 수직 방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기구가 있대요. 자 기구가 상승한다고 보는 사람은 지면에 있을 거야. 그래서 지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기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요 기구가 9.8m/s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위로 던졌더니 그 공이 사람의 키는 무시하면, 자 그 공이 이렇게 내려서 다시 이 사람의 손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초 돼요. 자 이거는 이 기구에 탄 사람의 입장이죠. 기구에 탄 사람이 어떻게 속력을 던졌더니 다시 돌아왔다, 요게 4초 걸렸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이 2초 동안 올라가고 2초 동안 다시 떨어진 것처럼 보이겠네요.
자,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9.8이라 했으니까 2초 만에 정지해서 다시 오려면 이 사람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공의 초기 속도는 9.8의 2배겠죠. 그러면 19.6 m/s 되고, 자, 1번, 2번 보면 1번 이 사람이 봤을 때 돌이 도달한 최고 높이를 구하시오. 자, 이 사람은 안에서 보고 있잖아. 그러면 요 바닥, 그 기구의 바닥은 정지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공이 2초 동안 올라가서 다시 돌아오니까 2초 동안 그냥 등가속도 운동한 거다, 맞지? 그러면 19.6m/s에서 출발해서 정지했으니까 평균 속도 9.8m/s. 요걸로 총 2초 이동했으니까 19.6m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요게 최고 높이고, 그 다음에 2번 이 돌의 운동을 지상에서 관찰했을 때 돌이 도달한 최고 높이를 구하시오. 자, 돌을 던진 순간 기구의 높이가 30m라고 가정하자. 자, 30m인 순간에 던졌고, 자, 바깥에서 봤을 때 이 공은 지금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19.6m/s를 던졌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봤을 때 기구에 대해서 19.6이란 거는 여기에 9.8만큼 더해서 29.4m/s라는 속도로 던져 올렸다 이거죠. 자, 최고점이라 했으니까 바깥에서 보면 최고점은 돌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최고점이 나왔지. 그러면 돌이 정지하겠네요. 그러면 정지할 때까지 이동 거리 요거를 30m랑 더해주면 바깥에서 본 최고점을 높이겠네. 그러면 29.4에 2로 나누면 평균 속도 요걸로 3초 지나겠네요. 그러면 14.7에 3 곱하니까 44.1m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고점 높이는 요 30m랑 더한 총 74.1m 이렇게 되겠네요. 자, 로켓이 수직하게 발사되어 2m/s 제곱으로 일정한 가속도로 30초간 상승한 후에 연료가 다시 떨어져서 결국은 자유물체처럼 운동하게 되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30초 동안 그래도 올라갔어요. 가속도 2m/s 제곱으로. 자, 그러면 2m/s 제곱으로 30초 지난 모습이 이 상황이니까 얘는 60m/s 속도가 붙었겠네. 자, 그러면 요 사이 거리는 처음에 정지해서 60m/s 평균 속도 30m/s로 30초 이동했으니까 900m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물체처럼 행동한다 했어요. 그러면 자유물체처럼 행동한다 했으니까 60m/s가 중력 가속도 G 때문에 정지할 때까지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정지할 때까지 총 몇 초 걸립니까? 6초 걸리겠네요. 그러면 6초 후에 정지를 찍고 평균 속도 30이고 요걸로 6초 이동했으니까 요 전체 거리는 180m다. 오케이. 그래서 180m. 자, 그러면 2번 로켓이 발사된 후 지면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발사 여기서 있지. 발사하고 나서 가속도가 없어서 그냥 중력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자, 이 속도 그대로 내려올 거니까 60m/s의 속도로 꾸준히 내려와서 지면에 닿았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총 시간을 물었으니까 마지막 시간만 구해주면 되겠네. 60m/s로 내려와서 중력 가속도 G 10으로 내려오면 나중에 내려왔을 때 속도는 60과 이때 V라면 V 제곱과 60의 제곱 차이는 2AS. 오케이. S가 지금은 900m. 이게 900m네. 그래서 900m. 계산해주면 V 제곱은 18,000에 더하니까 21,600. 그래서 V는 60의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총 걸리는 시간 보면 얘가 60 루트 6이니까, 자, 처음에 30초 남았지. 자, 그 다음에 다시 60m/s가 0 되는데 걸리는 시간의 2배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총 12초. 자, 그 다음에 최고 마지막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60m/s에서 60 루트 6m/s 됐으니까 그 차이는 60의 루트 6 마이너스 1. 자, 요 속도를 가속도 10으로 변화시켰으니까 걸린 시간은 6의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총 시간 물었어요. 그러면 총 시간 12초, 30초, 지금 우리가 구한 요거의 합이다 이거지. 총 42초도 하면 6 루트 6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36초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자연낙하 가만히 놓았더니 자 2분의 h 요만큼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초 걸렸단다. 자, 추가로 그 나머지 높이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일단은 자연낙하니까 처음에 정지고, 처음에 정지한 물체의 등가속도 운동은 항상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더라 알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사항은 2분의 h까지 떨어진 건 아는데 h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몰라. 자, 그러면 2분의 h까지는 아는데 h까지 떨어진 시간은 모른다 이거지. 요 넓이가 2분의 h고 그거의 2배인 요 넓이가 h다 이렇게 만족하면 나중 시간이 되겠네요. 요때가 지금 t초인 거죠. 자, 그러면 넓이를 2배로 만들려면 닮은 비는 루트 2배면 되니까 얘가 루트 2t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2분의 h만큼 더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요만큼이 될 거니까 이거는 루트 2 마이너스 1 t다 그렇죠. 일정한 속력 10m/s로 연직 상승하는 기구 안에서 사람이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9.8m/s의 속력으로 기구에 대해 위로 던졌다. 자, 지금 상황이 전부 다 기구에 탄 사람 입장이야. 자, 중력 가속도는 9.8로 사용하여라. 1번 물체가 다시 사람의 눈앞에.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안에 타고 있으니까 기구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기구에 대해서 9.8m/s로 던져 올렸다 했으니까 9.8m/s로 올라가다가 얘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자기 눈앞에 다시 오겠죠. 그러면 9.8m/s가 올라가다가 정지한 데 걸리는 시간이 가속도가 9.8이니까 1초. 그럼 다시 오는 데 걸리는 시간도 1초. 그래서 총 2초 걸리겠네요. 자, 그러면 2번 이 사람의 눈앞을 통과할 때의 물체의 속도는 이 사람이 볼 때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빠르냐.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이고 반환점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 운동에서 같은 위치로 돌아온다면 속도의 상황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9.8m/s로 마이너스 y 방향이다. 3번 또 이때의 물체 운동을 지상에서 본다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이는가. 자, 일단은 이거는 그 기구에 탄 사람 입장이다 맞지? 그러면 지면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 기구가 10m/s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구에 대해서 9.8m/s로 내려온다는 거는 기구보다 9.8m/s 속도가 작다는 거죠. 그러면 10m/s로 올라가는 기구에 대해서 9.8m/s가 되려면 실제 이 물체는 바깥의 지면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내려온다? 내려오는 거 아니네. 얼마나 올라간다? 0.2m/s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10m/s에서 바라봤을 때 9.8로 뒤로 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위로 플러스 y 방향으로 속도의 크기는 0.2m/s로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20m 인 곳에서 공 A를 연직 아래로 던지고 공 B를 같은 속력으로 연직 위로 던졌더니 자, 얘가 1초 만에 충돌했다. 그러면 충돌하는 곳이 살짝 밑으로 쏠릴 건데 충돌을 했어요. 자, 요게 1초에 얘가 가고 얘가 오고. 자,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대수도 쓰면 되겠다 맞지? 둘 다 같은 속력이었으니까 V. 자, 그러면 다가오는 속도가 지금 얼마인 상황이에요? 2분인 상황이네. 이걸로 20m 다가오는데 몇 초 걸렸다? 1초 걸렸다 이지 1초. 자, 그러면 1초 만에 20m를 다가오려면
다가오는 속도가 20m/s 돼야 되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V는 10m/s다 이거죠. 자, 두 물체는 어디서 충돌하냐? 그러면 이동거리 B를 찾아주면 되겠네. 자, V 10m/s에서 공 A는 1초 내려왔으니까 속도가 20m/s 되었을 거고 1초 만에. 자, 그 다음에 B는 밑에서 위로 10m/s. 자, 그 다음에 충돌할 때는 10m/s만큼 더 줄었으니까 1초 오면 정지네요. 그러면 각각의 물체의 이동거리 B는, 자, A 물체는 10에서 20 찍으면서 왔으니까 평균 속도 15m/s. 자, B는 10m/s에서 정지를 찍었으니까 평균 속도 5m/s. 평균적으로 A가 B보다 3배 더 빠르네. 그러면 3배 더 많이 갈 거니까 총 이동거리가 20m다 맞지? 3 떨어지고 1 올라와서 만나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총 20m 중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지면으로부터 충돌 지점의 높이는 3대 1에서 1이니까 4분의 1이다 이거죠. 그래서 5m. 자, 두 공이 충돌할 때 물체 B의 속력은, 물체 B는 밑에서 던진 거지. 그러면 물체 B의 속력은 정지다 이거죠. 그림과 같이 해놨는데 그림이 없다 맞지? 한번 볼게요. 자, 물체 A를 자연낙하 시킨대. 그러면 정지 상태로 자연낙하 시키고 A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2초 동안 자연낙하 했으니까 중력 가속도 G가 10이면 20m/s가 되어 있는 게 A의 모습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 같은 위치에 B를 던질 건데, 자, B를 던지고 1초 후에 물체가 충돌하게 맞는데, B가 1초 후에 충돌하게 하려면 지금 현재 A와 B 사이의 거리는 A의 이동 거리다 맞지? 2초 동안 0에서 20을 찍으면서 평균 속도 10으로 이동했네. 그러면 20m 이동했네. 자, B랑 A는 20m만큼 거리차가 있는데 1초 만에 충돌해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B가 A보다 20m/s 더 크면 됩니다. 그러면 B를 40m/s로 출발을 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초기 속도는 40m/s고. 자, 충돌할 때까지 물체가 낙하한 거리는, 자, 물체가 낙하한 거리인데 이것도 물체 A, B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물체 B 입장에서 보면 낙하 거리는 40m/s로 1초 뒤의 모습이니까, 자, B도 떨어지고 A도 떨어져서 충돌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B는 1초 뒤에 10m/s가 더 증가해서 50m/s의 모습이고, 40에서 50 찍었으니까 평균 속도 45로 1초니까 45m 이동하면 되겠네요. 자, A도 마찬가지죠. 자, A는 20m/s에서 1초 뒤니까 30m/s가 될 거고, 자, A의 이동 거리는 20에서 30 찍으면서 25로 평균 1초니까 25m 이동했다 이거죠. 어떤 물체인지 안 나와 있는데 그건 둘 다 구하지 뭐. A는 25m 이동하고 B는 45m 이동해서 둘이 충돌했다 이죠. 오케이. 부터 높이 H인 곳에서 A라는 공을 떨어뜨리고, 그러면 자연낙하 시키고, 그 다음에 B를 연지 위로 쏴 올렸더니 3분의 2H인 곳에서 스쳐 지나갔다, 만났다는 뜻이죠. 그러면 총 H 높이 중에서 얘들이 충돌한 곳은 3분의 2H 높이다 이죠. 그러면 초기 속도 V0는 얼마나 던져야 되냐? 자, 얘가 정지 상태로 출발했고, 그 다음에 B는 V0 높이로 출발했고, 상대 속도는 평균 속도 써봅시다. 자, 둘 다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동일한 운동을 하니까 상대 속도는 V0로 일정할 거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V0로 H 따라잡으면 충돌, 그럼 V0분의 H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두 물체가 충돌하는데, 실제 우리가 밖에서 보니까 A 기준에서 A가 요만큼 내려오면서 충돌했다 이거죠. 같은 시간입니다. 이 충돌 시간 동안 A는 요만큼 내려왔는데 요게 3분의 1H네. 그러면 이제 그 거리 비교해서 V0로 H 따라잡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3분의 1H 왔다는 거는 A의 요 운동은 평균 속도가 3분의 1V0로 돼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A는
3분의 2v0 모습으로 끝나면서 충돌을 했을 거고, 자, 올라가는 b도 마찬가지. 올라가는 b는 3분의 2h, 같은 시간 동안 3분의 2h 가려면 평균 속도가 3분의 2v0 돼야 되네. 그러면 v0로 쏴서 얘가 3분의 2v0 가려면 마지막 속도가 3분의 1 v0의 모습으로 충돌했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v0 정하라 했으니까 a가 3분의 1h만큼 자연낙하했을 때 가지는 속도가 3분의 2v0. 그러면 어떤 높이 동안 자연낙하에서 가지게 되는 속력은 2gh라 했어요. 3분의 1h 자연낙하에서 가지게 되는 속력이 3분의 2v0. 그러면 v0는 2분의 3의 루트 3분의 2gh니까 루트 2분의 3의 gh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두 공이 만나는 순간 B의 속력 V는 얼마인가? 만나는 순간 속력은 3분의 1 V0니까 V는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6분의 1 GH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두 공 A는 높이 H인 점에서 자연낙하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고 B공은 연직 3방 운동 V0로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할 때 모습이 다가가는 V0. 그러면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V0로 H만큼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치? 자, 일단 V0가 2번에서 루트 2GH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한 식으로 하면 V0분의 H라는 충돌 시간은 루트 2GH로 나누면 2G분의 H. 자, 그러면 요 충돌 시간 동안 자연낙하한 모습이 A공이네. 그러면 A공의 낙하거리는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 GT 제곱 T제곱 넣어주면 4분의 1 H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가 4분의 1 H 내려오고 B가 4분의 3 H 올라가면서 충돌했다 이거죠. 그럼 충돌한 높이는 4분의 3 H다 볼 수 있고.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V0가 루트 2GH라고 하는데 루트 2GH라는 속력은 다른 말로 하면 H 올라가는 최고점 H 찍을 수 있는 그런 속력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A를 정지 상태로 H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했는데 B가 최고점이 H로 결정났어. 초기 속도가 루트 2GH라서. 그럼 얘들은 그림자 운동입니다. B의 최고점이랑 A가 자연낙하 하는 시점이 위치가 똑같네. 그러면 A랑 B는 A도 원래 B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루트 2GH라는 속력으로 같이 출발했을 건데 시간차를 두고 출발했다. A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B를 출발시켰네요. 그러면 시간차가 얼마냐? A가 속도가 0대 0대까지 걸리는 시간 G분의 V0 속력으로 출발해서 0대 0대 걸린 시간이니까 G분의 V0 요게 두 물체의 시간차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이 물체가 충돌하는 거는 반환점이 지금 현재 A의 위치지. A의 위치니까 반환점을 찍고 이 시간의 절반 2G분의 V0 요 시간이 지난 뒤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면 2G분의 V0는 2분의 1V0 요 중력가속도 G인 공간에서 변하는 시간이니까 A는 2분의 1 V0고 B도 2분의 1 V0 돼서 변해서 위로 2분의 1 V0로 올라가면서 충돌하는 거다 알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충돌하는 위치를 보면 반환점을 찍고 2분의 1 V0 찍고 V0 찍으면 떨어지는 거니까 요게 같은 시간 간격이다 맞지? 그러면 1대 3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4분의 3H다 계산해도 되겠네. 벌써 그 일정 속력으로 연증 상승하고 있는 기구에서 자, 공기장 무시하고 자음공을 기구 입장에서 정지 상태로 떨어뜨렸다. 5초 후에 지면에 도달한다 했어요. 자, 일단은 기구가 얘가 이제 5m/s로 올라가고 있는데 안에서 봤을 때 그냥 정지 상태로 떨어뜨린다는 거는 기구랑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공이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공은 지면에서 봤을 때는 5m/s로 모습으로 이제 같이 이제 출발했겠지. 그리고 이제 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겠네요. 자, 요 공을 이제 떨어뜨리는 시점에서 요 기구의 높이
요거 이제 궁금하다 했어. 자, 총 5초라 했으니까 우리가 뭐 얘 5m/s로 출발하면 지면에서 봤을 때 0.5초 올라갈 거고, 다시 4.5초 내려와서 지면에 도달하겠죠. 자, 1번에서 보니까 기구 높이는 물었어요. 그러면 0.5초 다시 떨어지는 게 원래 출발 위치고, 그 다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면의 위치 궁금하니까 0.5초 자연낙하 거리와 4.5초 자연낙하 거리의 차이다, 맞지? 2분의 1 g의 t제곱의 차이, 2분의 9의 제곱에서 2분의 1의 제곱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4분의 8분의 80이니까 100m. 자, 2번 지면에 도달할 때 공의 속력은 얼마인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4.5초 자연낙하에서 가지게 되는 속력이니까 45m/s다. 오케이. 그림과 같이 물체가 연직 선봉으로 던져 올려졌다. 자, H1 높이를 지나서 올라갈 때 시각을 T1, H2를 지나갈 때 시각을 T2. 근데 요 T1과 T2의 시각의 차이, 걸리는 시간을 라지 T1이라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돌아서 다시 그 H2로 내려오는데 걸린 그 시각을 T3, 그 다음에 H1까지 왔을 때 시각을 T4. 자, 근데 T3와 T2 사이, 그러면 우리로 보면 사실 요거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다, 맞지? 제곱점 찍고 요게 T2, 그게 요 시간이죠. 자, 그래놓고 라지 T1과 T2, 그 다음에 두 높이의 차이 H로 중력가속도 G로 표현하여라. 자, 그러면 연직 선박 운동에서 올라가는 운동보다는 내려가기 시작하는 요 정지에 점을 찍고 내려가는 운동을 우리가 자연낙하 운동이니까 좀 더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연직 선박 운동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그랬지만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맞지?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정지를 찍고 요 H2라는 높이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전체 T2 시간의 절반, 그러면 2분의 1 T2.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T1이었죠. T1초. 오케이, 요 사이 거리가 H고. 그러면 G로 표현해 봅시다. 이 H는 2분의 1 G에 2분의 1 T2 플러스 T1이라는 시간 동안 자유낙하. 우리가 자연낙하를 표현하려면 시점을 여기 고정시켜놨는데, 맞지? 그러면 이 시간과 이 시간으로 비교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자연낙하한 거리에서 빼기 2분의 1 T2초 낙하한 거리 빼주면 요게 H가 돼주면 되겠네. 그러면 괄호 안의 항을 좀 해결하면 제곱항은 날라가고 T1 제곱 플러스 T1 T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G 빼고 다 넘겨주면 G는 T1에 T1 플러스 T2분의 2H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연직 선방으로 10m/s로 상승하고 있는 기구에 대해서 안에서 던졌으니까 10m/s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 자, 5초 후에 지면에 떨어졌다. 던진 곳의 높이와 수평도 대거리는 얼마인가? 자, 얘가 처음에 지면에서 얼마나 높이로 떨어졌는지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비스듬하게 출발했어요. 자, 기구를 타고 가면서 10m/s 속도 위로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구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10m/s로 던졌으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던져졌다. 그럼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해서 떨어졌는데 이게 총 5초. 자, 지금은 5초 동안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 할 거니까 얘가 수평 도달 거리는 50m 된다 바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 G로 등가속도 운동 하는 거니까 10m/s 위로 출발했으면 정지 찍는데 1초 걸렸을 거고 나머지 4초 동안 자유낙하해서 도착했다 이거죠. 처음에 던진 높이는 그러면 얘가 이제 자유낙하하는 게 우리가 계산하기 쉽다 했어. 최고점 찍었고 1초 뒤면 다시 얘 원래 던질 때 높이로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3초 지나서 떨어졌다 이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높이는 처음에 던질 때 높이, 요거 구하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
1초 자연낙하 거리와 4초 자연낙하 거리의 차이. 요렇게 구해줘도 되고, 요거 한번 써봅시다. 자, 1초 자연낙하 거리는 요만큼, 4초 자연낙하 거리는 이만큼인데, 요 b가 1대 16이다, 맞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15잖아. 그러면 1초 자연낙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요거에 15배 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1초 자연낙하 거리가 2분의 1 g의 t제곱이니까 5m. 5m의 15배니까 75m 높이에서 처음에 던졌고 수평도달 거리는 50m다. 이렇게 되겠네요. 2번. 연직 상방으로 5m/s로 상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연직 하방으로 기구에서 10m/s로 던졌더니 2초 후에 도달했다. 던진 곳의 높이는, 자, 그러면 이 공은 5m 퍼세크로 상승하고 있는 기구에 대해서 10m/s로 던졌으니까 우리 지면에서 봤을 때는 지면에 대해서는 5m/s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관찰자가 지금 요 상승하고 있는 5m/s에 대해서 10m/s니까. 오케이. 그러면 처음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는 2초 뒤에 지면에 떨어졌다. 그러면 2초 뒤면 25m/s가 되어 있을 거니까 얘의 이동 거리가 처음 던지던 높이죠, 지금은. 그러면 5에서 25 찍었으니까 평균 속도 15m/s로 2초 떨어졌으니까 이동 거리는 30m. 그래서 높이도 30m다, 알겠죠? 오케이. 높이 H인 건물에서 옥상에서 자연낙하 시킨 물체 A가 아래로 스몰 a만큼 떨어진 순간 옥상에서 b만큼 아래에 있는 위치에서 또 다른 물체 b를, 요거 좀 빠졌다. 자연낙하로 풀어야 됩니다. 이거 자연낙하 시켰더니 두 물체는 동시에 지면에 도착했다. 자유가 빠졌네. 자, H 높이에서 건물 옥상에서 일단은 그 물체 A를 자연낙하 A만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 물체 A가 A만큼 떨어진 요 높이에서 이제 속도를 가지겠지. 얘는 A만큼 떨어졌으니까 루트 2GA, 어떤 거리만큼 자연낙하했을 때 가지게 되는 속력이라 했어요. 자, 이 순간 어떤 다른 물체 B를 자연낙하 시킨다 했으니까 두 물체가 동시에 지면에 도착하려면 B가 아래에서 출발해야 돼. 위에서 출발하면 A랑 같이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요 건물 옥상에서 B만큼 내려가는 위치에서 B를 자연낙하 시켰더니 두 물체가 동시에 지면에서 도달했다 또는 충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요것도 상대 속도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A랑 B가 운동을 시작한 시점에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B-A로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이 B-A라는 거리를 B는 처음에 정지였고 A는 루트 2GA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으니까 두 물체의 상대 속도는 다가가는 속도 루트 2GA로 일정할 거고, 그러면 루트 2GA분의 B-A, 요게 충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결국 충돌을 지면에서 하니까 이 시간은 B가 자연낙하에서 이만큼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동일하네. 그러면 B의 자연낙하는 이렇게 2분의 1 GT제곱 거리를 표현할 수 있고, 요 거리가 딱 얼마 되었을 때 H와 B의 차이만큼 되었을 때 얘가 지면에 도달한다. 요 시간이 충돌 시간과 동일하다, 이거지.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표현해보면 T는 루트 G분의 2의 H-B, 요게 위에서 구한 충돌 시간하고 동일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양변 제곱에서 H를 정리하면 되죠. 2GA분의 B-A의 제곱은 G분의 2의 H-B. 그래서 G 날리고 2도 여기 곱해주면 B 더하면 4A분의 B-A의 제곱이 플러스 B가 H다. 그래서 통분해서 올려주면 4AB 올라가면 플러스 되네요. 그러면 4A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 H다, 이거죠. 오케이. 날고 있는 폭격기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폭탄을 자연낙하시켰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연낙하는 기준이 폭격기입니다.
그래서 폭격기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에 대해서 정지 상태로 떨어뜨린다 이 소리예요. 자, 지면에서 보면 폭격기가 어떤 특정 부위의 속도로 이동하는 순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폭격기에서 이 폭탄을 자기에 대해서 정지 상태, 얘도 지면에서 보면 V의 상태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러면 지면에서 보면 이 폭격기도 V의 속력으로, 그 다음에 이 폭탄도 V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똑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폭탄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무수 나겠죠. 떨어지긴 하겠지만 폭탄이 이까지 갔을 때 그 폭격기도 같은 거리만큼 가면서 계속해서 폭탄 위에 폭격기가 있겠죠. 같은 거리 똑같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떨어뜨린 폭탄보다 폭격기가 앞서 있습니다. 30m만. 그러면 폭격기가 앞서 있다는 거는 결국 폭격기가 이 폭탄보다 많이 갔다는 얘긴데, X 방향으로. 그러면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는 얘기지. 폭격기는 속도가 빨라지는 0보다 큰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지금 일단 폭격기의 가속도, 그 다음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시간 간격하게 이렇게 물었는데, 요거 한번 살펴보자. 자, 첫 번째 포탄과 두 번째 포탄은 20m 차이를 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자, 이 100m라는 길이는 첫 번째 포탄이 떨어지고 나서 처음에 포탄의 속도는 이 x 방향으로 속도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밑으로 그 y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그 자연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소리죠. 그러면 100m만큼 첫 번째 포탄이 자연낙하했고 두 번째 포탄이 20m를 뺀 80m만큼 자연낙하를 한 시간이다 이거죠. 그러면 100m 자연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1 gt 제곱이 100이 되면 되니까 나누어주면 t는 2루트 5초. 요게 첫 번째 포탄을 떨어뜨리고 난 뒤에 걸린 시간이네요. 자, 두 번째 포탄은 80m 자연낙하했으니까 2분의 1 gt 제곱을 해서 요게 80m다 되려면 t는 4초다 이거죠. 그러면 2루트 5초랑 4초의 차이, 요 차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포탄 사이의 시간 간격이다. 그러면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했으니까 각 폭탄의 시간 간격은 2루트 5 마이너스 4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비행기의 가속도의 크기는 결국은 이 30m라는 차이를 가게 된 이유가 그 포탄을 떨어뜨리는 시점에서는 그 폭격기랑 포탄은 속도가 같았을 거니까 두 폭격기랑 폭탄은 똑같은 속도로 처음에 떨어뜨리는 시점에서 움직였을 거예요. 자, x 방향으로는 포탄은 똑같은 거리, 그 등속도 운동하니까 vt만큼 이동했을 건데, 그 폭격기는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에서 v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만큼 더 이동했을 거다. 지금 뭐 얼마만큼 더 이동했니? 그걸 정보로 줬으니까 2분의 1 at 제곱만큼 더 이동하는데 그게 30m다 맞지? 자, 이게 첫 번째 포탄과 이루는 거리인데 첫 번째 포탄은 2루트 5초 지금 던진 지 걸린 시간이니까 이 t의 자리에 2루트 5초를 넣으면 2분의 1 a에 22 30m 됩니다. 그래서 a가 나눠주면 3m per 세컨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속도는 3m per 세컨 제곱.